우리나라에서 돈이 태어나는 곳은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은 해마다 시중에서 쓰이는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새로 만들 화폐와 파기해야 할 화폐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요. 화폐를 찍어내고 만드는 일은 조폐공사가 담당하는데 조폐공사는 돈을 만드는 공장인 셈이지요.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진 화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은행으로 내보내는데 이를 화폐의 발행이라고 해요. 시중에서 쓰이는 화폐들 중 파손되었거나 더러워진 것은 심사를 거쳐 없애고 그만큼 다시 발행한답니다. 옛날에는 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옛날 돈을 흔히 엽전이라고 부르지요. 엽전은 옛날 돈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인데 돈을 만드는 틀인 거푸지부 모양에서 유래했어요. 돈을 만들 때는 우선 거푸집을 만들어야 해요. 이 거푸집은 나뭇가지에 잎사귀가 달린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잎사귀 자리마다 엽전의 모양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곳에 쇳물을 부어놓고 굳혔어요. 쇳물이 식어 굳으면 엽전을 떼어내고 거친 부분을 다듬었지요. 엽전을 만드는 순서 1. 거푸집을 만들고 안에 모래를 채워 넣어요. 모래는 가는 채로 쳐서 넣어요. 2. 뜨거운 쇳물을 거푸집 구멍에 부어요. 3. 쇳물이 굳으면 거푸집을 가르고 엽전을 꺼내 떼어내지요. 4. 완성된 엽전을 꿰어 정리해요. 나라마다 다른 화폐.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화폐는 모두 몇 종류나 될까요? 지폐만도 약 1000종류, 동전은 5000종류가 넘는답니다. 나라마다 쓰는 화폐 단위도 제각기 다르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팔리는 물건들은 모두 값이 원으로 표시됐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원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는 달러, 일본에서는 엔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화폐 단위만도 200가지가 넘어요. 외국에 갈 때 환전을 해요.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에서 쓰는 돈을 바꾸어 가야 하지요. 이것을 환전이라고 해요. 미국에 갈 땐 미국 돈으로, 일본에 갈 땐 일본 돈으로 바꾸어야 하지요. 환전은 은행에서 하는데 필요한 외국 돈에 해당하는 만큼의 우리나라 돈을 내야 해요. 즉, 돈으로 돈을 사는 셈이지요. 이때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이 환율이에요. 환율은 나라마다 다르고 또 자주 바뀐답니다. 수출이나 수입, 외국 여행, 유학 등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환율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화폐만 보아도 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화폐는 온 나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늘 쓰는 것이에요. 화폐를 만들 때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게 되지요. 그래서 화폐를 보면 그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화폐 도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인물이에요. 전 세계 화폐 중 3분의 1 이상이 인물 도안을 넣고 있지요. 인물 중에는 미국과 중국은 대통령이나 국가 주석의 모습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예술가의 모습을,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은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넣는 등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동물이나 식물, 동상, 풍경, 민속의상, 건물 등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담은 화폐도 있어요. 미국 지폐에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모습이 있어요. 미국 지폐에는 또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프랭클린 모습이 있지요.
캄보디아는 문화재인 앙코르와트 사원을 들여 넣었어요. 동물의 천국 아프리카에는 동물을 그린 지폐가 많아요. 소다민의 빵집 살리기 대작전. 같은 종류 물건을 파는 상점이나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해. 다른 상점이나 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야. 같은 종류 물건을 파는 상점이나 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지. 무엇이 문제일까? 늘 손님이 끊이지 않던 소다민의 빵집에 큰일이 생겼어. 얼마 전부터 손님이 줄어든 거야.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소다민의 동네에 빵집이 무려 3곳이나 더 생겼지 뭐야. 이렇게 바뀌었어. 드디어 소다민의 빵집을 찾는 손님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어. 손님들이 되돌아오도록 만든 비결이 궁금하다고. 먼저 소다미 아빠와 엄마는 다른 빵집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광고를 냈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어. 사람들이 소다민의 빵을 사가는 것이 당연하겠지. 기업이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또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 지나친 경쟁은 해로워.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이익을 남길 수 없을 만큼 가격을 너무 낮춘다든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빵집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거나 해를 끼치면 오히려 빵집이나 손님들에게 손해가 될 테니까 말이야. 무역이란 무엇일까? 옛날 사람들은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썼어.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맞바꾸기 시작했어. 이런 활동을 거래라고 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무역이라고 하지. 왜 무역을 해야 할까? 나라마다 자원이 다르기 때문이야. 나라마다 기후와 자연환경이 달라 생산물이 다르기 때문이야. 나라마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이야. 무역을 하면 뭐가 좋을까? 우리나라에 남는 생산물을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여. 그리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생산물을 수출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생산물을 싸게 수입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또 우리나라에 없는 기계나 부품을 수입하면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서 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어.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할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해.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 그래서 석유나 나무 등을 수입하고 있지. 반대로 솜씨가 좋고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전화 등을 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전화를 수출해. 너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석유나 나무는 주로 수입한다며? 수입과 수출 무엇이 더 많아야 좋을까?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져.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생활도 힘들어지지.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아지면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져. 나라의 살림도 국민의 생활도 부유해진단다. 슬기로운 선택.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돈을 쓰는데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야.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게임기, 인형, 인라인 스케이트. 난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내 용돈으로는 다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는데 용돈을 다 써버릴 수도 없어. 어떤 것을 사야 할까? 필요한 물건은 많지만 그렇다고 마구 사버리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야. 이럴 땐 기준을 세운 다음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하겠지. 다이어리는 꼭 필요하진 않아. 아이스크림은 한 번 먹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 과자는 건강에 좋지 않아. 인형은 공부에 방해돼. 게임기는 너무 비싸. 그래, 결정했어. 기준에 맞춰 생각하니 먼저 살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지? 그래, 오래 쓸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자. 알뜰한 살림살이. 우리 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입을 것, 먹을 것 등 많은 것이 필요해.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 부모님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일은 무척 중요해. 어디에 쓸까? 우리 집의 수입은 주로 다음과 같이 쓰여. 교육 문화비, 등록금, 학원 수강료, 연금, 영어 관람료 등.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식료품비, 생선, 우유, 과일 등 주, 부식비. 주거비, 주택부금, 집세, 수리비 등.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교통통신비,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연료비,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보건의료비, 병원 치료비, 약 구입비 등. 저축보험료, 예금, 적금, 연금, 보험 등.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꾸려주는 가계부. 알뜰한 가정경제를 꾸리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계부를 쓰는 거야. 가계부는 가족의 경제생활을 기록한 거야. 가계부를 통해 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어. 용돈을 아껴 쓰자. 한 달이나 일주일 단위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곤 할 거야. 용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 함부로 써버리기 쉽지. 하지만 용돈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꼭 필요한 것에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용돈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을까? 용돈 기입장을 쓰자. 용돈 기입장은 용돈이 들어가고 나간 내용을 적는 장부야. 용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쓰려면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게 좋아. 용돈 기입장은 어떻게 쓸까? 용돈을 받으면 쓰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 쓸 것인지 먼저 계획을 세워. 용돈 액수와 돈을 쓴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반성해 보기도 해. 용돈 기입장을 쓰면 무엇이 좋을까?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쓸 수 있어. 계획을 세워 짜임새 있게 용돈을 관리할 수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용돈을 쓰는 바람직한 방법. 학용품을 아껴 쓰고 자신의 물건에는 반드시 이름을 쓰는 게 좋아. 여러 개의 가격을 따져본 후 사고 한 번 산 물건은 다 다를 때까지 써야 해. 광고에 빠져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좋아. 품질 표시나 유통기한 등을 꼭 확인하고 물건을 사야 해. 저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해. 은행에 가볼까?